박지원 국정원장 인사는 대북 조공. 진짜 이거 종북 어벤져스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오늘 아주 반가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해더씨님 멤버십이 취소가 됐다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나? 네. 자, 그 다음에 박효신님께서 이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간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해더씨님 안녕하세요. 히서스인. 너무 멋있어요 이름이. 자, 정원이맘님, 박지원은 북한 돈 행랑 전달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이 땡삐님께서 뉴스 보면 병 날 것 같아요. 병 중에서도 우리 화병 나는 거죠. 네. 이진영님께서 문재인의 진정한 모습이 보인다. 연예님도 들어오셨습니다. 와, 든든합니다. 다 우리 전사님들이 들어오셨는데, 자, 그럼 하나하나 우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지원이가요, 그러면은 어떤 인사냐? 이게 제가 볼 때는 허겁지겁 인사, 후달리는 인사, 내지는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해, 이런 인사. 그러니까 예정이 없던 아주 급조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태프님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지만 오늘 지금부터 한 8시간 전에 박지원이가 자기 SNS에 올린 글이에요. 이 글을 보면은요,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금요일 오후 2시에 MBC에 박지원의 정치 전망대에 고정 출연을 한다고 많이 시청을 해달라. 제가 자기가 방송을 줄였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더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8시간 전에 올렸고, 이거를 삭제한 게 1시간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박지원은 여러분 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박지원은 의외의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도 박지원 카드를 조물락 하지도 않았는데 어제 오늘 갑자기 이루어진 인사다. 그리고 박지원이는 생각도 못했던 언감생심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문재인이가 임종석이 카드를 끝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림종석 동무를 북한 대북 국정원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옆에서 말린 거예요. 이니야, 그러면 너 큰일 나. 지금 현미하고 너하고 이 부동산 정책 망해갖고 20대 돌아섰지, 30대 돌아섰지, 이제 40대도 돌았으면은 넌 끝이야. 그리고 지금 모양새가 안 좋잖아. 미애도 지금 쌈박질하고 앉아있고, 민심이 윤 총장한테 다 돌아가 있어. 그러니까 임종석 동무를 했다가는 기름에다가 이거는 불 속에다가 기름 붓는 격이야.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 이래가지고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다가 박지원 있잖아. 박지원 DJ하고도 딱 연상시킬 수 있고, 박지원이가 기억나? 휠체어 쓰고 한쪽도 가리고 막 징역 살 때, 재판 받을 때 DJ 비자금 북한에다가 줘갖고 그걸로 징역 살았잖아. 그래서 북한 정권은 박지원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미안한 게 있을 거라고. 그뿐만이 아니죠. 박지원에 대해서. 이 박지원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옥살이도 했지만, 박지원은 누굽니까? 북한의 은인이에요. DJ만큼이나. 그 당시에 5억 불, 5천억 원을 37호실에 언더머니로 보낸 거예요. 뇌물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김정은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를 치다가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지금 북한 핵무기는 한 50에서 70기, 제가 보기에는 한 60, 70 정도는 확실히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많은 핵무기를 만들게 해서 김정은이를 트럼프하고도 맞짱 뜨게 해준, 핵을 가진 로켓맨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박지원이죠. 심부름꾼. 짱이야. 그러면서 문재인이가 땅땅 임명한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눈 감아도 유튜브라는 말도 있대요, 요즘. 왜냐면 오디오로도 유튜브를 많이 듣는 분이 많으셔가지고요. 네, 우리 멤버님들한테 제가 읽어드리는 전예옥의 오디오북 흑수저 연금술, 이것도 눈 감고 들어주세요. 근데 눈 감고 유튜버인 것처럼 이건
아주 그냥 안 봐도 전화, 이거 하나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지원이가요, 이 국정원장이 되고, 이인영이가 통일부 장관이 되고, 서훈이 뭐 돌려막기 인사로 해가지고 어딥니까? 안보실장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용하고 임종석이는 특보 자리를 줬는데, 아마 정의용이는 미국이 반대하지 않으면 주미대사 하나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줄 거고, 임종석이에 대해서는 스페어 카드로, 우리가 이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갖고 있으면서 임종석이는 그냥 그 행동대로 보내고, 박지원이는 국정원에 앉아갖고 림동무, 여기 박동무 지금 국정원에 있는데 한번 오시게 이러면서, 다음에 북한 언제 갈 건데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둘 다 이제 뭐 호남 출신에다가 또 엄청 친하니까 뭐 별 얘기 다 하겠죠. 저 문재인이 말이야, 내가 좀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 국정원이 대북 접대원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농담 찌꺼리 하면서 있었겠죠. 네. 자, 우리 레스드라님께서 이 정권 하에서는 들쥐가 장관이 돼도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아유, 너무 저도 읽었지만 가슴이 아프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박지원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문재인 대통령께 다 바치겠다. 그리고 후보자로 자기를 임명을 해주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효 여사가 하염없이 떠오른다.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정말 자기네들끼리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막장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박지원이 국정원장이 된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북한의 핵무기를 위해서 앞으로도 언더머니로, 뇌물로 돈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운반책이 바뀌었겠죠. 박지원이 대신 림종석 동무가 돈을 가지고 북한을 몰래 방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북 어벤져스, 대북 조공 인사, 북한에다가 이제 확실하게 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대북 촉진자 한 번 더 돼보겠다. 그리고 꼭 미국이 허락을 해야지 우리가 북한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볼 때 앞으로 문재인이가 굉장히 위험한 불장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험한 불장난을 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사람이 바로 박지원인 거죠. 박지원이란 사람은 저는 이제 같이 국회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에서도 참 많이 만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 한쪽이 이제 의안이죠. 근데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리고 겉과 속이 아주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 뭐 이런 몇 가지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고 계시는 이런 것도 제가 느꼈습니다만, 정말 컨텐츠가 없어요. 정말 컨텐츠가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상식보다도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학교도 정말 어디 나왔는지 불분명해요. 본인 말로는 단국대학교 졸업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명예 박사라는 박사는 무슨 수집하듯이 뭐 목포대학교 무슨 대학교 다 받았어요. 명예 박사, 이건 어저께 제가 만난 분한테 들었는데, 한마디로 논문을 쓸 수 없고 한마디로 박사 학위를 실력으로 못 받는 사람이 받는 게 명예 박사다. 본인이 명예 박사를 받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명예 박사를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뉴욕에 있을 때 이제 가발 장사를 해가지고 좀 푼돈을 만졌어요. 본인 말대로 뭐 여기도 내 빌딩 저기도 내 빌딩 절대로 아닙니다. 뉴욕에 있는 모든 분들의 증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뉴욕에 한인회장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권력에 꿈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권력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원래 박지원이의 그 출신이 뭐냐, 여러분 전경환이라고 새마을중앙연합회 회장,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있죠. 이 전경환이의 가방 못지였어요. 저도 뭐 가방 못지라는 말, 이제 못지 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경환이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요, 뭐 5.18 어쩌고 저쩌고 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신이 전라도 사람이면서 또 뭐 민주주의 피해 재단 이러면서 정경환이 가방 들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호가호위 하면서 내가 한국 들어가면은 유정의 국회의원 된다 뭐 이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 전두환 정권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 DJ가 와 있었어요. 근데 당시 DJ의 일종의 대외 비서실장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김경재 씨였어요. 지금도 뭐 여러분들 아마 뭐 정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까지 이제 자유총연맹 총재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또 들러붙어 갖고 DJ 좀 아련하게 해달라. 근데 DJ 아련료가 뭐 2만 불, 3만 불, 5만 불, 뭐 10만 불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련료를 DJ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건 김경재 씨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10만 불은 내야지 된다고 그랬더니 그것 좀 깎아달라고 막 들러붙은 사람이 박지원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박지원이가 그 돈을 다 내고 이제 만났겠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김경재 씨를 딱 말하자면 내치고 그냥 DJ를 그냥 팍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박지원이를 아주 그 자기 조랑말처럼 이렇게 타고 다녔죠. 여러 가지로. 이 정도의 레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노인들을 중용을 한다. 이건 위로받고 싶기 때문이고 그 노인이 옛날에 했던 거를 통해 가지고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런 말을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이라든가 국정원장은요 엄청난 경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은 제가 볼 때는 50대나 60대 초반 아니면 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한 경무입니다. 이건 대북 문제부터 시작해갖고 뭐 우리나라의 뭐 정치인 사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은 국내 정치에 대해서도 참 할 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80 노인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네. 자, 이 김미진 멤버님께서 박지원 보면 간신배 사기꾼이 생각납니다. 네, 제대로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몽지런님 말씀대로 전두환이 국회의원 안 주니까 말하자면 이제 DJ한테 이제 간 거죠. 네. 정원이맘님께서 돈 밝히는 DJ나 그에 추정했던 박지원 그걸 등에 올라탄 달통. 자, 똑같은 사람이죠. DJ가 돈 좋아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DJ는 정말 이 돈에 대해서는 지독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는 거죠.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DJ가 대통령 선거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고속도로로 갑자기 한밤중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서울로.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무슨 큰일 터지나 보다 하고 기자들이 그냥 똑같이 이제 고속도로를 따라갔더니 기자들이 두 가지를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이 DJ가 직접 지불하는 걸로 봐고 놀랐고 옛날에는 하이패스 같은 거 없었잖아요. 그럼 보통 기사한테 수행비서인 기사한테 돈을 좀 줘서 그걸로 고속도로 통행료 내는데 그걸 DJ가 딱 자기 지갑에서 꺼내갖고 주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청난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는 줄 알고 그 한밤중에 정말 부산인가 뭐 대구에서 뭐 목포인지 하여튼 그 아랫지방에서 올라오는데 가서 봤더니 그날이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공천 헌금 비슷한 정치 자금 받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DJ는요 돈에 대해서는 지독했고 돈을 절대로 남한테 맡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DJ 돈을 해먹은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딱 한 명 DJ 돈을 중간에서 해먹은 사람이 누구냐? 김상현 의원이었어요. 전 의원. 근데 바로 그게 들통이 나서 DJ한테 엄청나게 갈굼을 당하고 완전히 내쳐졌죠. 그래서 DJ는 죽을 때까지 진짜 돈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도 고매한 고걸 아니겠습니까? 자, 그 밑에서 이제 박지원이가 문화부 장관, 청와대 대변인 뭐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리고 이 박지원이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문수 지사입니다. 박지원이가 부천에 나왔어요. 그때 청와대 대변인 끝나고 딱 나가고 부천에 전라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김문수는 경상도 사람이고. 근데 박지원이가 그때 이렇게 뭐 넥타이를 매는 남자 해갖고 박지원이가 일생에 책을 딱 2권을 썼어요.
그 중에 첫 책이 뭐 넥타이가 어울리는 남자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아줌마들한테 좀 인기도 좋았어요. 근데 이제 김문수가 나타나갖고 이 박지원이의 아킬레스 건을 다 건드린 거죠. 예를 들자면 예전에 아시라는 드라마의 기생 역할로 나왔던 최모라는 배우가 있어요. 근데 그 탤런트가 무슨 일인지 뉴욕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그 탤런트를 이제 꼬셔갖고 그렇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탤런트를 막 협박하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저분한 일을 한 거예요. 그걸 또 김문수가 이제 쫙 까발렸죠. 이거 아주 지저분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 박지원이의 자녀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박지원이가 이제 아이를 뭐 못 낳는다. 그래서 이 두 딸을 이제 양녀로 입양을 했다. 막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김문수가 밝힌 거예요. 무슨 개뿔. 진짜 박지원이가 얼마나 사생활이 지저분했는가를 김문수가 그냥 선걸하면서 쫙 밝혔어요. 그래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에 DJ 정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그것도 호남 사람들이 제일 많은 부천에다가 내리 꽂았는데 박지원이가 졌어요. 자, 그런 점에서 김문수의 저력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김문수가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이라도 좀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이거는 림종석 동무 대신에 박지원을 꽂아 넣은 거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미통당에서는, 이 미통당은요, 제가 이렇게 요즘 논평 나오는 걸 보면은 핵심을 못 짚어요, 핵심을. 여기서 핵심은 뭐냐? 대북 송금을 한 범법자, 전과자가 어떻게 국정원장이 되느냐. 이거는 여가부 장관을 조두순이 시키는 것보다 더 심한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북한 핵무기를 만든 그 신스틀러, 이게 박지원이다. 이렇게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직방인 거예요. 근데 오늘 미통당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실패한 대북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밀어붙이나. 너무 대변인이 약해요. 이거 정말 저는 빨리 조수진이든 누구든지 좀, 이 글도 좀 쓰고 말빨도 있고, 이 대변인이라는 게 여러분 남이 써준 거 읽어갖고 안 돼요.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정말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그때 막 한 논평을 하루에도 막 20개, 막 25개 이렇게 냈어요. 왜? 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한 줄이라도 이 한나라당의 기사가 나오고 저들의 그냥 심장을 그냥 푹푹 찌르고 싶어서. 지금 이게 문제는 뭡니까? 북한에다가 돈 5천억 원 갖다 바쳐가지고 5억 달러를, 그것도 김정일이 포켓에다가 찔러줘가지고 핵무기를 만든 거. 그게 바로 박지원이가 그 똘마니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북 송금 똘마니가 국정원장이 웬 말이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정말 뭐 지금 대변인 할 군번은 아니고 그런데 대북 송금 똘마니가 누구냐? 바로 박지원이 국정원장 되는 거는 우리의 수치예요. 이거 나라 망신시키는 겁니다. 아주 이제 언론계에 제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박지원이를 한 걸 보면은 정말 대본도 형편없고 주인공도 365 정말 뭐 현장에서 쓰는 말대로 산마인데 이 외모도 안 되고, 근데 막장극을 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으로 막장극을 하는데 더 재미없어진 막장극. 이게 바로 박지원이를 국정원장으로 만든 거다. 그래서 제가 막 역시 이제 촌철살인이다 그랬어요.